네, 안녕하세요. 같은 시간대에 되게 쟁쟁한 세션이 많아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뱅크 샐러드를 만드는 레이니스트 CTO 황성현입니다. 프로그램 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 세션은 후원사 세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많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인상을 팍 찌푸려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즉각 캐치를 하고 완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낮이라서 피곤하실 수 있지만 약간의 감정 노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후원사의 광고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뱅크 샐러드라는 서비스인데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흩어진 금융 자산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계좌 잔액, 카드 결제 금액, 펀드 주식 투자 현황 등뿐 아니라 무료로 나의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알 수 있었던 대출 금리를 한데 모아 대출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과 조언을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무료로 신용 점수 또한 조회 가능합니다. 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이 학습하는 조직과 파이썬인 만큼 조직이 학습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모으고 이후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세션을 들으시러 오신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환경을 다니시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손을 들어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뱅크 샐러드를 사례를 중심으로가 부재인 만큼 뱅크 샐러드를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직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소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좀 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슬라이드 하단에 조직적 학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글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조직역학 쪽에서 유명한 이제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티밍이라는 책에서 따온 글인데요. 우리가 흔히 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모습이 아마 저는 개인적 차원의 학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굉장히 흔한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이 성장하면서 개인도 함께 성장한다. 이런 문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그 의미를 즉각 들었을 때 떠올리는 바는 뭔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다 같이 뭔가 막 스터디를 새로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줄 것 같고 이런 의미의 어떤 개인적인 학습. 그런데 그건 조직 내에 구성원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지 뭔가 조직이 다 같이 학습한다는 느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직적 학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고 개인 차원의 학습과 무언가 개념의 혼란이 온다면 저는 그건 아무래도 대부분에서 조직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조직 학습을 하냐, 그 조직이 뭔가를 배우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상 전통적 조직과 학습 조직이라는 제가 이분법 도식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전통적 조직은 조직적 학습이 딱히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그냥 제가 퉁쳐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학습하는 조직은 조직적 학습이 매우 필요한 조직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전통적 조직, 즉 조직적 학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다시 말해 무언가를 탐구하고 탐험해야 할 일이 적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떤 회사 내지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매우 비교적 명확한 조직인 거죠. 답은 정해져 있고 왠지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조직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장에 있어서 확실하고 예측력이 높습니다. 이런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업의 형태를 많이 띠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면 그 일을 나눠서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전체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부사항, 역할, 예산, 일정 등의 것들을 비교적 쉬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겠죠. 반면에 학습이 중요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의 특징은 뭘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조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불투명해요. 이런 조직일수록 무엇을 해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즉, 협업 말고는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모습은 보통은 분업보다는 협업이 이런 조직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실험을 측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계획보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계획보다는 투자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전통적 조직의 예로는 간단하게 공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제품 개발도 해야 하고 굉장히 할 일들이 많지만 발표의 편의상 제가 공장을 전통적 조직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포드 테일러 그 산업혁명 1900년 막 그런 시절로 돌아갔을 때 공장의 생산 라인을 효율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떠올리는 모습은 정말 완전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각자가 맡은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톱니바퀴의 비유를 하자면 모든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서로가 잘 돌아가는지는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효율화된 분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조직은 그만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구성원들의 주요 과제가 아닌 게 단지 이 생산 라인을 조금 더 효율화의 고민 어떤 조직적 학습의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소프트웨어 이와 사뭇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처럼 계획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효율만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서 해자들의 문제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계부로서의 뱅크 샐러드의 성패를 아주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반복 재생되고 있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뱅크 샐러드 일련의 흐름을 제가 영상으로 따온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전혀 핵심으로 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많은 사용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수기로도 사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자동으로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주는 게 가계부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내역을 직접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작업이 얼마나 간편해야 되는지의 그 디테일이 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글은 저희 UX팀이 작성한 뱅크샐러드 UX UI 설계에 대한 글을 제가 본문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즉 뱅크샐러드 앱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는 가설들을 정립하고 그걸 사용자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걸 측정하고 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학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토타이핑이나 사용자 인터뷰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 무엇을 해야 우리의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다 같이 학습하고 그게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을 저는 조직적 학습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 학습하는 조직과 제가 그 반대항으로 뒀던 전통적 조직의 대략적인 대한 좀 감이 오실 이제 저희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그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은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가 시장에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의 아주 초기 화면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올드한 사이트고 옛날 사이트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시기는 2014년 이맘때쯤입니다. 이제 뱅크샐러드 창업 당시 저를 포함해서 개발자가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1명과 그렇지 않은 인원들 2명, 이렇게 총 5명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조직이었는데요. 아직 제품은 없었고요. 아마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조직적 학습에 어떤 첫걸음을 뗀 게 아닌가 해서 창업 초기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개발자가 2명인데 저희가 만들려는 서비스는 나의 소비 패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에서 월 5만 원쯤을 사용을 하고 대중교통으로는 월 10만 원쯤을 카드로 지출을 하는데 카드 혜택을 좀 잘 뽑아 먹을 수는 없을까 하는 나의 카드 혜택을 계산해주는 카드 추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시 회사의 목표는 카드 추천이었는데 이름은 이제 왜 뱅크샐러드를 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목표는 이제 카드 추천을 만드는 것이었고 개발자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개발팀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2가지의 어떤 팩터들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정확하게 카드의 혜택을 계산해서 추천을 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 보기 전에 예상으로 한 그래도 100만 번은 컴퓨팅을 해야 뭔가 카드 혜택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공식이 있었어요. 뭐 카드가 2080개 정도 있고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했으면 하는 소비 내역의 개수는 한 16개쯤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공식들을 곱해서 한 100만 번의 컴퓨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품이 돌아가려면 뭐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1초 내에 결과가 나와야 사용자가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글들을 보고 1초 내에 나와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2가지의 이제 요구사항을 가지고 뱅크샐러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가 이제 저의 고민과 저와 함께 일했던 개발팀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저희 개발팀 2명이 경험을 했던 뱅크샐러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한 명은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해왔던 거고 파이썬은 이제 살짝 맛만 본 정도였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PHP로 개발을 했던 경력이 있고 파이썬은 많이 뭐 들어는 봤고 나도 개인적으로 써봤는데 프로젝트에서 써본 적은 없다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스택을 쓸 거냐 이제 당연히 이제 개발자들은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서 1회 추천당 100만 번의 계산을 해야 되고 연산 결과가 1초 내에 나오려면 파이썬은 많이 느리다는 일까 하는 이제 파이썬을 써보기도 전에 그러면 요구 사항을 분석했을 때 자바가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바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던 차에 어차피 우리 창업이고 뭐 사용자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합을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봤고 우리 조직이 근데 사실 창업 초기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냥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같이 해봤는데 일단 방해물을 좀 낮추는 의미에서 그냥 둘 다 조금씩 아는 파이썬을 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왜 파이썬을 쓰게 됐냐 하면은 이제 나름의 설득 근거는 있었죠. 제가 이제 파이썬을 쓰자고 설득을 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자바를 쓰자고 했는데 파이썬 생태계에서 임포트 DC를 치면은 PEP 20 문서 파이썬 이제 가지고 써야 된다 뭐 이런 더 제너브 파이썬 간단하게 이제 파이썬의 미덕 내지는 파이썬의 선이고 조금 의역을 해보면 추구하는 가치 정도라고 좀 해석을 것 같아요. 부분이 워낙 뛰어난 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몇 문장만 발췌를 해서 이제 복잡함보다는 단순하가 이제 파이썬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고
했어요. 이제 파이썬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주목했던 문장은 만약에 구현이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건 아마 나쁜 아이디어일 거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구현을 설명하기가 쉽다면 그건 아마 좋은 아이디어일 거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파이썬이 무언가를 구현할 때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치를 조금 강조하는 쪽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이거를 저의 이제 부족한 영어 실력 등등으로 포함을 해서 약간의 모욕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좋은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더라도 그걸 구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그건 결국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이썬을 조금 더 추구를 하게 됐었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카드 추천이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뭔가 조금 더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서 말이 되는데 하는 반응들을 얻었어요. 보통 창업 초기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구현하는데 100만 번 컴퓨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잘 동작을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냥 도태되는 아이디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그냥 조금 더 단순해 보이고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잘 만들 수 있어 보이는 파이썬이라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파이썬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플러스와 장고 중에 무엇을 쓸 것이냐 뭐 이런 끊이지 않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냥 이샘플 문서만 보고 되게 간단한 건 플라스크네 하면서 그냥 플라스크를 썼습니다. 이도 안 보고 플라스크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우 간단한 기술들을 취합함으로써 저희가 엑셀런트라는 걸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뱅크셀러드를 개발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실은 성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요구사항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로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추정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뭐 알고리즘을 잘 풀어내고 뭔가 성능을 기똥차게 짜고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카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국내의 모 카드의 혜택을 따왔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저희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MySQL로 대충 테이블을 따다다다 짜기에는 너무 저희가 카드를 몰랐던 거죠. 저희는 그 누구도 카드사 출신이라든지 카드를 많이 써봤던 사람이라든지 그냥 소위 카드를 몰랐던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카드를 모르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냥 카드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창업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엑셀이 있었고 그 엑셀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카드를 관리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전면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카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전월식적 조건이 나오는 거는 우측 엑셀 파일에 저 항목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저 셀에 대응되고 이 내용은 저 셀에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카드사 홈페이지를 펼쳐놓고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저희는 손수 수집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손수 수집을 하는 도메인 전문가 한 명과 개발자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를 계속 둘이 엑셀을 가지고 엑셀 양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엑셀 파일을 읽어가지고 SQL 알케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어떤 형태로든 MySQL로 꾸역꾸역 넣는 거를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엑셀을 읽은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꾸 MySQL로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파이썬으로 피크를 떠서 바이트부터 레디스에다 박아놓고 이거 호출하는 식으로 그냥 아예 급격한 변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모델을 정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가져다 쓰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하는 부분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난이도를 또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모델을 잘 정의하자 라는 측면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개발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숙한 UI이실 수 있는데요. GitHub에 이제 커밋 로그를 보는 건데요. 발표 준비를 위해서 예전 커밋들을 좀 보니까 이런 커밋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혹은 저희 개발팀이 했던 커밋은 아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전문가분께서 직접 엑셀의 양식을 저희가 나름의 DSL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 이 값이 들어가면 인트로 떨어져. 뭐 내지는 이 값에 이게 들어가면 뭐 구분자는 콤마니까 스플릿을 해야 돼. 등등등을 입력을 하는 어떤 메타적인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DSL 마냥 도메인 전문가분께서 조금씩 수정을 요청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엑셀에서 약간 휴리스틱하게 뽑아내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짓거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메인 전문가 분께서는 이제 기껏 파이썬을 자연스럽게 잘 다루게 배워버렸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둘씩 저희한테 뭔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시다가 너무 변경사항이 많으니까 이제 또 저희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썬이랑 깃을 배워서 직접 그 DSL을 조작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카드 데이터 구조를 확립하는 데까지는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2014년부터 2016년 내내 계속 카드의 데이터 구조를 저희가 확립하고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내는 카드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낼 때마다 그걸 열어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면 당시에는 뭔가 되게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하면서 냈던 상품들은 저희 데이터베이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기존의 테이블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새로운 컬러를 추가해야 되고 데이터 구조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카드 추천을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 2015년에 저희 뱅크샐러드 웹의 실제 구글 애너리틱스 대시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체 세션이 이제 678명 정도예요. 이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퍼널이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678명이면 대충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3명 정도 저희 퍼널을 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1회당 100만 번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초 내로 계산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했었는데 사실은 하루에 3명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운 좋게 3명이 같은 시간에 접속을 하면 공급자가 3명이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급자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성능 내지는 안정성을 개발에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가져왔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쓴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했을 때 그 개발 과제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것과 실제로 해보고 나서 정말 어려웠던 지점, 우리가 고민해야 했던 지점은 너무 명확히 달랐어요. 출처 성능 내지는 안정성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과 그 도메인에서 카드를, 예를 들어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세리커들의 멘탈 모델을 이해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를 일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실행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 정의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성능을 정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정의를 하고 문제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학습하는 조직이고 우리가 아직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정을 학습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희의 목표는 성능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선택 초이스가 주 결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자바도 하지 않았지만 제 그냥 자바를 했던 경험으로서의 감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구조가 빈번하게 60번, 100번 넘게 바뀌는 구조에서
매번 기존의 스트릭트한 어떤 타입을 유지하면서 자바로 개발을 했다면 아마 파이썬으로 카드 추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늦어졌을 거고, 늘 스타트업에서 학습이 늦어진다는 것은 꼭 복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비용이 눈덩이처럼 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뱅크샐러드 웹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버전의 뱅크샐러드 앱의 카드 추천 기능입니다.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실제 소비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풋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드 혜택을 계산하는 게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의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인 즉슨 사용자가 인풋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풋의 개수가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16개였던 거에 비해서 평균 사용자가 저희 뱅크샐러드 앱 내에 가지고 있는 소비 내역 개수가 약 900개쯤 됩니다. 즉 900개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카드를 혜택을 계산해야 되는 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카드 딱 10개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1억 3,775만 번의 770만 번의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개발팀은 늘었지만 카드 추천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스타트업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규 기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이제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누구도 어떤 정말 헤비한 컴퓨팅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1억만 번을 계산을 하면서 그 결과가 1초 내에 나오는 로그 사항을 만족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역량과 일의 난이도를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면서도 되게 재미를 느끼는 이제 일의 형태는 아마 저희 역량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몰입도 잘 되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카드 추천, 앱의 카드 추천이라는 걸 받았을 때 저희가 느꼈던 감정은 딱 이거였어요. 저희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레 역량도 부족한데 일의 난이도는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느끼게 된 문제는 일의 난이도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결론이었죠. 왜냐하면 역량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별로 없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단기간에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의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저희는 다시금 파이썬을 떠올리게 된 거죠. 이제 이 요구사항을 보고 새로운 개발자는 이거 2억 번 계산하려면 단일 컴퓨팅 머신에서 정말 빠르게 동작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지배적이었지만, 당시에 일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서 무언가 개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난이도를 더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난이도를 낮추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 개발팀이 가장 익숙한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해서 난이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고요.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앨린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추어 만원경 제조 쪽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구경의 그 간격, 직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치수가 크면 클수록 만드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인치 반사형 만원경을 만든 후에 6인치짜리를 만드는 게 6인치 반사형을 바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뿐더러 더 낫다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더 쉬울 뿐더러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으로서 저희는 스칼라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칼라라는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니 비교적 익숙한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으로 먼저 카드옵션을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핵심 내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메타적인 정보들을 얻고 그걸 파이썬을 통해서 해결해본 후에 우리가 비교적 익숙지 않은 스칼라라는 언어로 코팅하는 작업을 해보자 다 저희가 내어두었던 의사결정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혹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으로 이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여러 개 겹치는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얻고자 했던 바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으로 카드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고요. 역시 예상대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억 건의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와서 계산을 하는데 일단 I/O 시간만 80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냥 900개의 소비 내역을 불러오고 3060개의 카드의 카드 혜택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만 8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일단은 카드의 혜택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O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든 동일한 문제를 가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I/O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간단하고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기도 용이하고 사용하는 기기를 바꾸기도 쉬운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계산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I/O 구조 자체를 파이썬을 통해서 먼저 구조를 확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그대로 스칼라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코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메인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알고리즘에 분명한 바틀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틀렉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언어를 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어는 연산량이 헤비하게 늘어나는 것은 언어의 특성을 지우고 나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비교적 빠르게 쉽게 카드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정말 도메인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가장 성능의 병목이 어디인지를 저희가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썬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문제를 파이썬 내에서 조금 더 쉽게 알고리즘을 짜서 해결을 하고요. 그거를 그대로 스칼라로 옮겨가면서도 동일한 알고리즘을 스칼라 언어로만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느끼는 어떤 이 문제의 난이도를 파이썬으로 먼저 만들어보고 그로부터 얻은 어떤 메타적인 지식과 이 도메인에 대해서 넓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로그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버전으로 다시 제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 결정하는 조직과 학습하는 조직을 이렇게 두 가지 도식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실행을 위한 조직은, 그러니까 실행만을 위한 조직이 좀 더 어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행만을 위한 조직은 무언가를 학습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언어 내지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먼저 장기간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에 나섰는데요. 저는 학습하는 조직은 보통 그렇지 않은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핵심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 조직은 행동을 함으로써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재량으로서는 주어진 옵션 중에 선택하는 건 전통적인 조직, 실행만을 위한 조직에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학습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을 직원이 할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재량으로 돌려주는 게 학습하는 조직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마 발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직에서는 실패는 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잘 디자인되고 아무리 잘 계획된 일이더라도 무언가의 이유로 실패는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반응이 학습하는 조직과 실행만을 위한 조직은 저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행만을 위한 조직은
제대로 했냐고 묻습니다. 반면에 학습하는 조직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패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카드추천 알고리즘을 다시 개발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얻었던 지식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요. 새로운 환경이나 언어의 난이도를 상쇄할 만큼 도메인 지식이 쌓였고 이제 그냥 어떻게 만들지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다만 그냥 이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카드 추천에 따라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동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훨씬 더 빨리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그건 아마 저희가 익숙치 않은 언어였다면 그 방안을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파이썬으로 카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걸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과 합을 맞춰서 실제 제품으로는 배포를 해두고 베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다시 스칼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격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 추천을 아주 단기간 동안 파이썬 서버로 운영하면서도 배운 바가 있었고 이 배운 바를 통해서 저희가 스칼라로 다시 짤 때는 좀 더 집중할 부분과 혹은 이 버전 스칼라로 다시 짜면서 이 카드 추천을 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미리 학습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리뷰 같은 경우에는 카드 추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느리고 불안정하고 아무리 로딩을 해도 안 나오고 등등등의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카드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게 어떤 조직적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게 지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잠깐 축소를 하고 카드 추천을 스칼라로 옮기는 프로젝트에 좀 더 많은 전사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조직의 어떤 스노볼이라고 하는 그 스노볼을 좀 더 빨리 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프로덕트 팀에서 발표했던 이제 발표 장표에서 따온 린 스타트업의 MVP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주변에서 린 스타트업 또는 뭔가 애자일 정신에 있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 내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혹은 오해하시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직적 학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는 린의 정신이나 애자일의 정신은 사실은 조직이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퀴를 만들고 자동차의 프레임을 만든 후에 둘을 합체하는 일은 잘 동작할 것인지 이 자동차가 잘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이 만드는 과정 중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시처럼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만드는 경우에는 만들기도 매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그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저는 필연적으로 린이나 애자일의 정신을 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공감하실 말이 있는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 변화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학습하는 조직에서 학습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던 것이 혹은 우리의 제품이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 계속 매번 바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변화를 쫓는 데는 린과 애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조직적 학습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자료를 구성하면서 참고했던 문서들은 발표 자료 이제 후반부에 레퍼런스로 첨부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뱅크샐러드가 파이콘의 후원사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런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뱅크샐러드 부스 참로 이제 방문해 주시면은 힙한 스티커와 이제 간단한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깜짝이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가운데 복도에 마이크 있는 곳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이후에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책 선물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계획하시는 기획 담당자와 같은 상황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문제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또는 실험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 단계에서 많은 두 번째로는 스칼라라고 선택하셨는데 고민을 하게 스칼라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리고 스칼라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고민했던 게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획자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갈등이 없었는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당연히 모든 이제 조직이 기획자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 사이의 갈등이냐 혹은 더 나은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립이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는 나름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갈등보다는 뭐가 더 나은 기획이지, 뭐가 더 나은 제품이지에 대한 어떤 갈등은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갈등이 보통 논리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제작을 해보고 사용자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나의 논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파이콘이긴 합니다만 스칼라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었냐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다른 대안은 단일 컴퓨팅 머신 굉장히 빠른 언어들, 예를 들면 고랭과 스칼라가 주요한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냐가 저희 개발팀의 의견을 모았었고 저희는 단일 컴퓨팅 머신에서 최대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분산 처리 쪽으로 좀 더 이제 효율화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분산 처리 쪽에 좀 더 강점이 있어 보이는 스칼라를 고랭 대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가 파이썬으로도 성능을 낼 수는 없을지에 대한 TFT가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C바인딩과 사이썬으로 완전히 갈아 끼우는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성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